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뱅크 상장 관련해 가지고 관련주 중에 한국 금융지주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전에 이제 예스24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도 괜찮은데 뭐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너무 작고 유통 금액도 작다 보니까, 그리고 호가창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그리고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렇게 꾸준히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좀 부담되는 금액들, 아니면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관련주 중에 그래도 상장사이고 좀 성장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제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거는 엊그저께 이제 얘기가 나온 거고요. 카카오뱅크는 이제 올해 이제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올해 진행을 하면서 뭐 내년 뭐 1분기 정도에는 상장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추측이고요. 뭐 주관사가 언제 이제 나오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곧 주관사는 이제 나올 것 같고요. 그러고 그래서 카카오뱅크 상장 관련해 가지고는 좀 자세한 거는 예스24에서도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같이 보시면은 좀 이해가 좀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릴 거는 앞전에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우선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요렇게 요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한국투자 밸류자산운용이라는 손자회사와, 그리고 자회사죠. 한국투자금융은, 이거는 이제 지주회사죠. 네. 그래서 이제 지주로 해서 이렇게 두 군데에서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쳤을 때 33.53% 정도 나옵니다. 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취득 금액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하고 좀 알아보다가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예전 것까지 뒤져보면 나올 거는 같은데 보고서들을 좀 안 보여서, 그냥 예스24에 보시면은 20억에 뭐 40만 주 보면 5천원이죠. 빨강색으로 갈게요. 이거 5천원으로 그냥 계산을 해봤더니 총 주식수 액면가 5천원 때리면 6,100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맞냐 라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찾고 좀 더 찾다 보니까 사실상 얘네는 이 이전부터 카카오하고 연관이 있었는지 좀 더 싼 가격에 좀 일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앞전에는. 이후에 이렇게 유상증자 받을 때는 똑같이 받았어요. 5천원씩. 근데 앞전에 받은 게 좀 쌌을 거예요. 그러니까 총 금액이 이제 4,420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회계 장부상의 장부가로는 4,520억, 21억 나옵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찾았냐? 또 이거 보여드려야지 또 그게 아시니까, 어딨더라. 제가 이걸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 여기 있네요. 자, 3분기 말 기준으로, 이거 작년 기사죠. 네, 작년 기사 19년도 11월 지분 정리가 딱 된 이후의 금액입니다. 해서 카카오뱅크 지분을 34%의 마이너스 1주, 그리고 지분법 가치는 4,521억 원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취득 원가는 4,420억. 그래서 요 금액으로 받아왔습니다. 주식을 지금 거의 4%에 육박하는 그 정도를 저렇게 가져왔고요. 그러면은 얘네가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전부 다 한국 금융투자한테 올 수 있느냐가, 이제 금융지주한테 올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지분을 보시면은 그 한국 금융지주가 상장을 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상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0%죠. 그 아래 있는 여기가 지금 20 몇 퍼센트, 27%인가 이 정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100%입니다. 결국은 뭐 하나 중간에 빠질 거 없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다 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지분 퍼센테이지 자체가 원체 크다 보니까, 근데 시총도 커서 얼마만큼 이제 가능한지 좀 봤어요. 요런 식으로
전에 예스24 할 때랑 또 동일하게 비교를 했고, 총 지분은 33.5%. 만약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구조로 이제 상장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금액은, 지분액은 이제 3조 원이 넘죠. 3조 조금 넘죠. 10조일 때는 3조 3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취득 원가를 지금 봤었잖아요. 저희가 4,420억. 이게 지금 억 단위예요. 4,420억에서 얘를 갖다가 얘에서 이제 4,420억을 빼면은 2조 5천억이 이제 남습니다. 2조 한 6천 되겠네요, 거의. 2조 6천억 아니면은 뭐 거의 3조 가까이 되는 이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유통 비율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여기에는 주식이 한국금융지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주를 전 더 좋게 보고는 있지만, 우선은 지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통 비율은 지금 60% 정도 있어요. 보시면은 뭐 이제 회장이겠죠?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리고 국민연금, 그리고 자사주를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묶여 있는 게 거의 40% 정도, 지금 돌아다니는 건 60% 정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 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좀 굳어 있는 주식이 많다 여기도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은 3조 2천억 정도기 때문에 얼추 그냥 외국인 한 30% 되지만 반절도 아니고 한 10% 빼면은 한 절반 정도만 친다 하더라도 한 1조 6천억 밖에 돌지 않는 그런 그림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제 날짜예요. 시가총액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 어제 기준으로 한국금융지주는 57,500원, 한국금융지주 우선주는 43,150원이에요. 시가총액은 그래서 얘는 3조 2천억원, 얘는 한 2조 5천억원, 2,500억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좀 제가 같이 보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괴리율을 보시면 돼요. 괴리율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보통은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 경영권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배당을 좀 더 많이 주죠. 배당을 좀 더 많이 주되, 그래서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오히려 배당을 많이 주는 걸 더 많이 선택을 하죠. 근데 아무래도 주식수가 좀 적다 보니까 변동폭이 커야 되는데, 그 우선주로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삼성중공우 이런 것들, 걔네들은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가 시가총액 자체가 뭐 100억 원 요래 버리니까 정말 몇 명이서 장난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우선주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기관과 외국인 전부 다 들어와서 같이들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는다. 뭐 말도 안 되게 오르는 것도 없겠고,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것도 없겠고, 그래서 말이 우선주지, 오히려 그런 배당을 봤을 때는 이게 더 낫고, 괴리율을 봤을 때도 전 이게 더 낫다고 봅니다. 자, 그럼 배당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좀 배당을 좀 많이 주는데, 이거는 2019년도의 배당입니다. 근데 이 당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가를 보면은 배당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어제 날짜로 제가 주가를 가져왔어요. 같죠, 이거? 어제 날짜로 그냥 주가를 가져와도 2019년도 배당금을 그냥 때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원래는. 2020년도는 더 클 텐데, 이거보다 배당이. 그래도 한국금융지주가 5%, 한국금융지주 우는 거의 7%. 근데 7%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사실상 이번에 실적이 더 좋을 거라 전 예상을 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 배당금이. 이거는 이제 얼마에 사시느냐에 따라 배당률은 달라집니다. 이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배당이 되게 괜찮은 종목이다. 그리고 예상 수익도 거의 시총급만큼 가져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얼마만큼 뭐라 해야 될까, 지금 하는 사업이 그 순자산 가치를 봤을 때 어느 정도가 되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주당 순자산은 이제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순자산입니다. 자기 돈. 그 가치를 이제 BPS라고 합니다. 근데
2019년 기준, 이건 추정이에요. 2020년은 2019년 기준으로 85,000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2020년도 기준으로 88,000원을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요걸 그대로 한국금융지주 총 주식에다 곱해버리면 5조가 나와버려요. 2020년만 해도. 근데 지금 현재 시총은 3조 2천억이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요거예요. 지금 4,420억에 사온 거를 4,520억 밖에 안 쳐가지고 지금 요런 식으로 회계장부에 있는데 예스24도 똑같았죠. 제가 설명하는 거. 이게 상장을 했을 때 가치를 갖다가 지분법상 다시 정확하게 매긴다면 요렇게 되죠. 3조가 돼버리죠. 9조로 상장을 하면 3조가 돼버리기 때문에 최소 2,600억에서 거의 3조 사이에 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네가 뭐 분기에 뭐 이익을 해봤자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ELS 상품 때문에 좀 손실 본 게 있어서, 근데 지금은 뭐 세계적인 지수들이 전부 다 올라왔고 국내도 다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 때문에 좀 손해를 본 게 있었지만, 우선은 그 다음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게, 이거는 그래서 5,000원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었고, 유상증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배당금이 기준이 이겁니다. 2019년도 배당금이 그냥은 2,900원, 우선주는 2,961.5원. 약간 다르죠. 근데 이 퍼센테이지가 많이 차이 나는 거는 주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로는 얘가 맞다. 뭐 이 회사에다가 의결하고 뭐 가가지고 손 한 번 들고 뭐 말씀하실 거면 이게 낫고요. 그래서 요 금액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주가의 괴리율 때문에 이게 점점 높아집니다. 먹을 수 있는 수익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배당 되게 잘하는 회사예요. 보면 보통주 2,900원 했고, 우선주 이게 작년 기사, 올해 기사죠. 그러니까 올해 4월에 돈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나왔었고,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건, 이건 왜 가져왔냐, 왜 가져왔을까. 아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1분기 때는 그렇게까지 큰 대여급 주간을 한 적이 없어요. 보시면은 삼성바이오 되게 바이오팜 유명했죠. 자, 삼성바이오 대표 주관사가 NH투자였고, 공동주관사가 이제 한투가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돈 벌겠죠. 여기서 수수료 안 볼 수가 없죠. 얘네가 두 번째로 가장 주식을 많이 발행을 했나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다음 유명한 게 카카오게임즈 이제 한다고 하죠. 지금 카카오게임즈의 대표 주관사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여기서 돈 당연히 엄청 벌겠죠. 조단이잖아요. 이거 작은 뭐 1, 2천억짜리 지금 조그만 기업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유명한 거 하나 있죠. 빅히트엔터. 광고가 참. 빅히트엔터 상장 대표 주관사는 세 군데죠. 보시면은 NH투자, 그리고 한투, 그리고 JP모건, 이 세 군데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3분기겠죠. 거의 얘네들은 카카오게임즈가 9월이니까 7, 8, 9 3분기에 들어가고, 빅히트가 4분기로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분기마다 지금 있는 거예요. SK바이오팜을 갖다 하고 얘하고 1분기만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아무래도 1분기는 상장을 다들 꺼려 했으니까, 금액 자체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고, 다음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상장한다고 했죠. 여기도 유명하죠. 자, 이를 위해서 NH투자를 대표 주관사로, 그리고 한투를 공동 주관사로 선정을 했다. 그냥 이거 수수료만 받고 이것만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이후에 계속 진행되는 뭐랄까, 유상증자나 아니면은 뭐 배당금이나 뭐 이런 처리를 전부 다 여기서 다 해줍니다. 계속 꾸준히 수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조그만한 회사 해봤자 그런 껌껌이들도 돈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큰 기업을 여러 개를 물기 시작하면은 돈이 꾸준히 됩니다. 그러고 얼마 전부터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 증권사들 실적이 쭈루룩 나왔어요. 다음 주에 있는 게 한투하고 몇 군데가 아직 남았어요. 한 5군데 남은 것 같아요. 자, 증권사들이 이제 개미들, 거기에다 신용 지금 엄청 쓰죠. 다들 신용 이자는 거의 뭐 7%, 8%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안 써봐서 모르는데,
요게 지금 시중에 가면은 거의 1%대 지금 이자율 받아야 되는 거를 요렇게 쓰는데, 지금 이것도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신용 쓰는 것도. 그리고 거래 수수료도 어마어마하고. 자, 그래서 그런지 실적이 2분기 나왔어요. 미래셋 38% 뛰었죠. 전년 대비에요. 19년 대비. 잘 안 보이시나? 좀 키워드려야 되나? 자, NH투자 세 자릿수예요. 이거는 114%. 키움 개미가 많이 갔겠죠. 317%. 그리고 KB 62%. 하나도 뭐 딱히 이런 거 쓰시는 분 없는 것 같아요. 근데도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2분기 실적 다음 주에 한국투자금융 나오면은 당연히 가격 잘 나오겠죠. 솔직히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좀 보고 있고, 근데 이제 3분기는 어쩔 거냐, 4분기 어쩔 거냐. 솔직한 말로 3, 4분기에도 정부에서는 부동산보다 지금 증시를 더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좀 더 돌아갈진 몰라도 예탁금만 보더라도 꾸준히 이 정도 성과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증권사들이 지금까지 눌려있던 거를 갖다 좀 분출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과 뭐 이제 부동산 금융, 날개 핀 증권주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제 쭉쭉 오르고 있어요.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여기 있네요. 2분기 실적인데요. 주요 증권사들. 미래셋이 8월 6일. 언제야? 어젠가? 그쯤 될 거예요. NH는 했었고, 키움도 얼마 전에 했었죠. 지금 남은 데가 한투하고 삼성하고 메리츠 이렇게 남았는데, 솔직히 삼성은 좀 잘 안 봅니다. 뭔가 이슈가 원체 많았던 곳이어서 요즘은 IPO도 잘 못하고 있고 상장 주관도 못하고, 좀 메리츠도 솔직히 그나마 상장 주관으로 유명한 곳이 NH하고 한투죠. NH하고 한투가 좀 잘 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증권사들은 컨센서스보다 좋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전에 했던 모든 증권사들이 컨센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었어요. 그래서 추정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잘 나왔다는 거죠. 여기 있네요. 한국금융지주는 2351억으로 12.9%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잖아요. 근데 키움 같은 경우에 추정한 것보다 1000억인가를 더 벌어왔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추정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추정이니까. 그래서 실적이 나오면은 주가는 당연히 급등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키움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야 이거. 자, 13%씩 뛰어요. 한 번에 실적 나오자마자. 뭐 종가는 이랬지만 당연히 종가가 이렇다 하더라도 3분기 실적이 이어지기 때문에 안 무너지고 여기서 버티죠. 이거 종가 이런 거는 여기서 샀던 사람들 수익 좀 나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보시면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적은 좋을 거다. 그러면은 3분기도 괜찮냐 라고 말을 하는데, 2분기 5개 증권사가 순이익이 한 1조가 전망이 되고, 하반기 중시도 머니무브, 그러니까 돈이 계속 돌아간다. 전혀 그런 거 없다. 그래서 뭐 금융세제 개편도 긍정적인 영향이고 좋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부 다. 자, 2분기 순이익 추정치 한국금융지주 요 정도죠. 우선 이건 추정치예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높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키움증권이 얼마였지? 한번 볼게요. 이건 좀 보고 가야 되겠다. 얘가 제가 보자. 키움증권이 역대 최대를 했다고 52주 신고가를 찍었죠. 13% 뛰어서 그냥 얼마를 벌었냐 이거죠. 매출액은 요거 증가했고, 순이익이 316%. 이거 나온 다음에 기사인가? 이건가? 이건가? 이게 7월 23일 비슷하게 나왔나? 키움이 예상순이익이 2080보다 큰 이제 한 10% 정도? 10몇 프로 정도 좀 더, 10몇 프로 아니고 10% 조금 안 되게
추정이 더 는 것 같아요. 추정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316%가 늘었고요. 저 추정 자체도 진짜 어마어마한 거니까. 자, 다음 보실 게 1분기에 ELS 해지 비용으로 실적이 악화가 됐어요. 사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ELS라는 게 뭐냐면은 주가 연동형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연동해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슷한 거 해서. 근데 전 세계 향후 글로벌 지수가 빠르게 회복하지 않는다면 해지 비용이 발생을 하고 운영 손실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장기화가 안 됐죠. 그렇게 예상외로 미국하고 웬만한 곳들 다 전부 다 잘 올라왔어요.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엄청 급락을 할 때 얘기해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우덩이 팔 때 이러면은 얘네들 다 같이 죽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살아 올라왔죠. 그러고 지금은 뭐 코스피 신고가를 찍고 있으니까 전혀 이거는 1분기에 문제가 됐지만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해서 우선은 실적으로 봐도 저는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 올해 실적. 그리고 배당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당연히 제가 왜 배당을 왜 받냐면 이거 하시려고 하시는 게 저도 생각한 거는 카카오뱅크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는 이유도 카뱅 때문에 하는 거지. 솔직히 증권사 매력이 있다? 매력 있죠. 그거는 그냥 저는 오히려 그걸 플러스 알파로 보는데, 플러스 알파로 보고 요거 때문에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배당금까지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카뱅이 상장이 거의 내년 뭐 한 1월 2월 될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아직 주관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주관사 나오고 이것저것 하면 좀 걸려요. 거의 1월 2월 되겠죠. 빨리 해도. 그러면은 요 배당까지 먹고 뭐 이거를 하시든 이거를 하시든 그건 솔직히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잘 움직이는데 이거를 제가 좀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 이거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고, 배당도 먹고 전반적인 증권주의 실적도 좋죠. 올해 무난해요. 그러면 무난해요. 뭐 딱히 무너질 게 없어요. 거기에 근데 걔네들 중에 IPO도 많이 했는데 카뱅까지 있고, 카뱅은 아직 주관사가 안 정해졌는데 솔직한 말로 지분을 35%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당연히 주관사를 맡기겠죠. 지금까지 큰 대여라는 것들이 해봤자 뭐 5조, 지금 뭐 3조, 뭐 2조, 뭐 이런 식, 뭐 6조, 뭐 빅히트 6조 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그것보다 큰 지금 9조짜리를 대표 주관을 한다면은 솔직히 그것도 엄청난 수익이 되겠죠. 그러면 계속 분기마다 딴 것도 있는데 얘네들은 더 큰 수익을 가져올 거라 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주의 괴리율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괴리율이 이렇게 있어요. 대체로 우선주들이 더 높은, 제가 알기로 유럽이나 이런 데는 좀 더 오히려 더 높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국내에서는 약간 꺼려하는 그게 있어요. 왜? 호가창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가벼워서 막 장난질하기도 좋아 보이고. 근데 다행인 건 얘는 시총이 그래도 좀 된다. 무게가 있다. 장난질하기는 무게가 너무 크고 기관과 외인도 같이 컨트롤 해준다. 근데 33%나 되는 괴리율을 가지고 있다. 자, 잠깐 볼게요. 그러면은 예전에 SK바이오팜 상장하기 전에 우선 최저가를 볼게요. 그래야지 가장 공평할 것 같아요. 그러고 중간값 한번 볼게요. 자, 102,500원이었죠. 이게 SK예요. 그 다음에 84,700원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당시의 괴리율이 얼마였냐? 이때 SK우가 더 쌌어요. 이게 SK우고 이게 SK예요. 나 아니야. 나 아니라고. 이게 SK고 SK우인데 그때 괴리율 이만큼 차이 났죠. 자, 그럼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차이가 나나요? 2,000원 차이죠. 괴리율 0이 됐어요. 0%. 자, 괴리율 0%가 돼버려요. 이렇게. 근데 그런 상장 이슈를 가지고서도 SK 자체가 지금 16조 뭐 17조 정도 될 거예요. 시총이.
그 정도 되는 애들의 4조짜리 4조에서 5조 이제 막 추정을 했었죠 한때. 그래서 막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런 상장을 했던 비율이랑 지금 얘는 3.2조짜리 시총의 I가, 자 보시면은 얼마라고 해야 될까. 이게 아까 전에 벌 수 있는 수익이 얼추 3조가 조금 안 됐죠. 한 2.9조 요런 이득을 가져온다면은 비율로 봤을 때 솔직히 전 얘가 좀 더 크게 움직일 수 있고 더 가벼운 애라고 보여요. 16조짜리가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자 그러면은 SKU의 최고가를 볼게요. 최고가 52만 6천원이죠. 우선 적어놔야 돼요 이거를. 최고가가 52만 6천원이었고 그게 어딨어. SK 최고가 33만 2천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역으로 돌아서죠. 우선주가 오히려 본주보다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통 보여줍니다. 재료가 좋고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움직임이 더 빠르고, 근데 카카오뱅크 재료가 사라지는 거 아니죠. 주관사가 예내할 가능성도 높고. 그럼 당연히 이런 괴리율 이랬죠. SK도 비슷했어요. 이런 괴리였던 애가 뒤집어 버린다면은 수익률은 당연히 우선주가 좋을 거예요. 거기다 배당도 먹으니까 배당도 더 크게 먹을 거고. 그래서 저는 우선주 물량을 모을 수 있다면은 좀 모아 가시면은 좋아 보이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그냥 적당하게 좀 안전하게 뭔가 우선주 자체는 뭔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국 금융지주 요런 애들,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 한 시총 5조까지는 그냥 무난히 갈 것 같아요. 5조면 얼마일까? 1배, 2배, 3배, 4배, 한 50% 오르는 건가? 네. 한 50% 오르겠네요. 그 정도는 우선 가볍게 가고, 이슈가 이제 터지겠죠. 재료에 대한 이슈들이. 카카오뱅크의 주관사가 뭐 얘네가 됐다.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가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를 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분명히 우량일 거예요. 제가 걔네까지 계산을 안 해봤어요. 그러면은 패스트트랙 거쳐가지고 45일이 아닌 30일 만에 상장 절차를 마무리해서 바로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하겠죠. 그러면은 정말 순식간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스24를 얘기하고서 이거를 또 말씀드리는 거는, 예스24를 봤을 때 솔직히 우선은 거기에 누군가 있어요. 예전부터 있었던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주가를 좀 만져주시는데, 언제 어떻게 그렇게 적은 시총은 언제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몰라요. 근데 뭐 당연히 카카오뱅크 이슈 터지면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가볍게 그냥 한 1.2에서 1.5는 무난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그랬듯이 보세요. 이걸 보여드리면 될 거예요. SK 바이오팜에 한때 대장주가 있었어요. SK 바이오랜드라는 애가 있었죠. 얼추 여기 대충 그릴게요. 한 23,000원 거의 바닥 잡고, 꼭지가 이제 48,000원이었죠. 이렇게. 그러면 거의 2배 조금 더 올랐어요. 근데 보시면은 더 무거운 녀석이 한 요정도 잡고 21만원에서 52만원 2.5배 이상을 갑니다. 저는 그래서 솔직한 말로 좀 금액이 크신 분들은 요런 게 나을 것 같고, 금액이 적으신 분들, 뭐 돈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런 거나 예스24나 아니시면 뭐 반반 나누셔서, 아니면 3개로 쪼개셔가지고 안전하게 다 가져가 보시든가, 뭐 이런 방법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얘까지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 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은, 지분을 카카오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취득액조차, 취득액은 예스24보다 훨씬 저렴하게 가져왔죠. 원래는 예스24랑 동일하게 5,000원에 다 받았다면은 6,100억 원이 돼야 되는데 4,400억 원에 가져왔고, 예상 수익은 거의 2조 6천에서 3조 정도 보여지고, 근데 예스24도 배당이 좀 있어요. 한
한 2%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좀 올라가지고 요즘 거의 한 1점 몇 프로 나올 것 같은데, 요즘 날짜로 보면은. 근데 얘는 지금 날짜로 봐도 배당 자체가 6, 7%가 나온다. 근데 이거는 작년 기준 배당금이니까 더 나올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 본업 가치도 낮지 않다.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쳐주고 있다. 근데 카카오뱅크 지분이 지분법 가치가 적용이 안 된 상태가 지금 요 가격이다. 그럼 당연히 88,000원보다 더 커야 되겠죠. 거기다가 이거는 예전에 추정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IPO들이 너무 많아서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증권 시장도 호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더 올라갈 거라 봅니다. 그러고 우선주를 말씀드린 거는 SK와 SK우를 봤을 때 확실히 시작하면은 이슈가 되고 증권신고서 막 제출하거나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확실히 16조, 17조 그런 애들보다는 거의 20조도 한테 갔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우선주가 잘 간다. 배당도 좋고. 그래서 요런 이슈가 좀 있어서 설명을 드렸고, 솔직히 더 이상은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한투하고 예스24? 요거 이외에 넷마블 뭐 3% 가지고 있는 거는 솔직히 넷마블 시총이 3조도 아니고 걔는 지금 10몇 조잖아요. 넷마블도 요즘 잘 가죠. 넷마블은 무거워도 뭐 실적, 오늘 실적 나왔나? 왜 이래? 왜 이렇게 떠있어 얘? 실적 나왔나 본데 희한하네. 어쨌든 요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는 그 지분, 그 빅히트 엔터에 대한 지분이 굉장히 크죠 얘네는. 근데 이 큰 시총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투 같은 경우에 이슈화가 된다면은 지금 뭐 2% 1% 움직이고 있는데 거래대금도 아직 별로 안 터져요. 그렇게까지. 충분히 이런 가격 나중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앞에 한 자리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났지.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